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상간녀 유형별 특징과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상간녀. 단어만 들어도 이가 갈리시죠? 결핍감으로 똘똘 뭉친 상간녀들, 그 유형도 제각각입니다. 유형별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유형별 특징들을 알아보고 아내분들이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부녀. 의외로 유부녀의 바람이 제가 상담하는 경우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유부녀가 바람난 경우는 첫 번째, 상간녀 남편이 먼저 바람을 핀 경우, 두 번째, 상간녀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거나 폭망한 경우, 세 번째, 상간녀 남편이 아주 착한 경우, 네 번째, 예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간녀의 결핍으로 인한 바람기가 너무나 심한 경우입니다. 유부녀인 경우 무조건 상간녀의 남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는 사진이나 영상 등 시각적으로 상간녀 남편을 자극할 수 있는 빼박 증거가 있을수록 좋습니다. 상간녀들은 거짓말로 남편까지 구워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 어이없는 경우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아무리 자극적인 영상 등 동영상 같은 거겠죠? 증거 자료로 사실을 알려도 무반응하거나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아내분들이 분통을 터뜨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알렸을 경우 당장 그쪽 입장에서는 상간남인 아내분들은 남편을 때려 죽이겠다고 회사도 찾아가고 협박하고 상간남 소송도 당연히 호기롭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안 할까요?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1번, 2번, 3번 즉 그 남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먼저 핀 경우 아내와 당연히 사이가 안 좋고 현재의 우리들처럼 대면대면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이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할 말도 없고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아내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면 경제적인 타격이 크기 때문에 주저합니다. 너무나 착한 경우, 나쁘게 말해서 빙구인 경우에는 일단 아내의 거짓말에 넘어가기도 하고 속으로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지만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편에게 알리고 나면 상간녀가 우리들 남편과의 만남을 당장 그만두고 불륜 관계를 끝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아장난 관계 혹은 쇼윈도 부부처럼 살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녀의 남편이 알게 되어도 상간녀는 무시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더 즐기게 만남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느꼈던 결핍감을 채울 수 있는 남자는 현재 불륜의 대상자인 우리들의 남편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자식이 집에 혼자 있어도 밥을 굶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쪽 남편이 애들을 케어하고 밤이고 낮이고 기어 나와서 여간에서 뒹군다는 겁니다. 사실 상간녀의 남편 측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내와 놀아난 새끼들에게, 즉 우리들의 남편이죠, 상간남 소송도 하고 타격을 주는 경우에는 불륜 관계가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거든요, 남편이. 네, 두려워해야 이 관계 끝납니다. 나이 든 유부녀인 경우에는 성인 자녀에게 알리시는 것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 신기한 건 저희 마인드 디톡스의 아내분들은 남편이 먼저 첫 번째 경우처럼 바람이 났어도 바람을 안 피우시잖아요. 즉 상간녀들은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아내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결핍 덩어리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녀. 저도 바람핀 남편 새끼 때문에 이혼녀가 되었지만 이혼녀가 나쁜 게 아니라 유부남이랑 바람을 핀 게 잘못된 거죠. 이런 이혼녀들 중에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하고서 본인이 또 불륜 상간녀가 된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이 참 우프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피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건 인간의 이중성과 내로남불의 사고에서 기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혼녀, 다른 말로 남편 없는 여자, 정말 나쁜 말로 임자 없는 여자로 생각하고 그냥 쉽게 가지고 놀 요량으로 접근했다가 상간녀의 그 특유한 남자를 꼬시는 기질이 있는 경우에 홀라당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녀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한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결핍감은 물론이고 남자들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집착의 도가 지나치면 남자들은 엄청 질리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럴수록 이혼 상간녀의 집착은 하늘을 찌르고 극기하는 자폭이라는 선택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평온한 일상을 지내고 있던 우리 아내분들은 배우자의 외도라는 피고통의 세상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자폭하는 이혼 상간녀들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방법부터 배우고 상담을 받아서 치유하지 않으면 평생 상간녀의 삶을 반복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녀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가 많았고 남자로부터 동정심이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 여성 저리 갈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말로 구워 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리액션 죽이게 하고 섹스도 많이 해봤으니까 죽이게 하겠죠? 왜냐?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훤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녀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별로 임팩트가 없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혼까지 한 자녀에게 큰 기대치는 없습니다. 그냥 저냥 비슷한 사람 만나서 노년에 외롭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있을 뿐이지만 혼자 사는 나이든 딸에게 이래라 저래라 홍계하지도 못하고 홍계에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혼녀의 경우에는 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알리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자녀와 엄마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별다른 임팩트가 없어 보이지만 엄마의 외도를 알게 되면 자녀들은 엄청난 실망과 정신적인 아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식이 아파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불륜 관계를 청산해야겠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이혼녀가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남편분들이 가출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경우 당분간은 불붙은 불륜 관계를 떼어내기 힘듭니다. 둘이 1년 이상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밑바닥을 보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한 이혼녀라고 미리 포기하거나 겁먹지 마시고 본처의 자리에서 버티고 또 버티고 소송하고 안 되면 재소송하고 안 되면 또 재소송하고 그 자리에서 힘들더라도 버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미혼. 미혼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상간녀와 40이 넘은 늙은 미혼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젊은 미혼녀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부재의 성장 과정에서 혹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에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통해 그 결핍감을 채우러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앞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알릴 경우 부모의 개입으로 불륜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40이 넘어서 남편과 비슷한 나이를 가진 경우에는 남편들도 상간녀와의 미래를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으로 정서적으로 깊게 엮여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직장 상간녀,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개입을 한다 해도 헤어지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남편들도 완전히 미쳐서 그 상간녀와 함께 결혼이라도 할 요량으로 의도적으로 아내들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너랑 나랑 안 맞아서 이혼해야 돼 라고 말하고 가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직장 상간녀의 경우에는 정말 지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내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유 없는 남편의 타박과 구박에 정말 나랑 저 남자는 맞지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협의이혼 서류까지 접수해 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결국에는 여자 때문에 미쳐서 그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가출하고 이혼 요구하는 놈들이 가장 사악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편과 같은 직장인 경우 직장에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사업장 혹은 법인의 대표인 경우 가서 알려도 별로 임팩트가 없는 거죠. 회사의 재무적인 부분까지 모두 상간녀와 공유를 해서 돈을 빼돌리거나 상간녀 소송을 하면 그 여자가 회사의 세금 등 부정부패한 부분에 대해서 까발릴 거라고 아내에게 해유인 척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깊은 관계였다면 상간녀에게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회사 재무적인 부분까지 신고를 한다던가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륜행위라고 해도 그들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정도의 의리는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분들 그럼에도 절대로 마음이 약해져서 미리 포기하고 소송하지 않고 남편 말을 완전히 믿고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분류는 분류일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마인드 디톡스 가입 많이 해주세요. 정말 열혈 회원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진심 어린 조언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정말 가족 같은 카페입니다. 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